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 중인데 이번에는 얼마까지 갈까요? 지금 환율이 폭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원화 가치 하락이 빠르고 달러 가치 하락보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자본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국내 주식 2조 5천억, 한 달 전에 이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3개월 새 12조 순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증시에서 엄청 빠졌다.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그래서 7월까지만 하더라도요, 주식은 매도하는데 채권은 매수했어요. 물론 8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식 매도량보다 채권 매수량이 많았어요. 7월까지만 하더라도. 8월까지만 하더라도 주식 매도량보다 채권 매수량이 많았는데 9월 되면서 주식 매도량이 채권 매수량보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갔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에 최근에 순매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 자본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요,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진다는 소리는 채권 수요 감소를 의미하는 거죠. 수요 감소는 가격 하락이고, 가격 하락은 금리 상승이죠. 코피스 금리가 더 올라갈 이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채 금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린스펀의 수수께끼가 한국 시장을 덮칠 것이다. 그린스펀의 수수께끼가 뭐였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시중금리가 떨어졌죠. 그 이면에는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채권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시중금리가 떨어진 거고, 채권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채권 가격이 올라서고, 이 채권 가격이 오른 것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떨어져서 시중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시중금리가 올라갈 상황이다. 그 이유는 채권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외국인들이 한국채를 매도해서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환율이 1380원대죠. 이런 식으로 지금 환율이 급등하다가 연상승으로 가고 있죠. 급등은 이슈 때문이고 연상승은 그 후폭풍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후폭풍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슈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이슈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슈가 이슈 업슈. 지금 가장 큰 이슈는 11월 미국 대선이다. 앞으로 가장 크게 여파를 미칠 것은. 이게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미국은 트럼프든 해리스든 결국에는 지금 자국 중심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정당의 성향상, 그리고 해리스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트럼프는 알잖아요. 트럼프는 한번 해먹었잖아. 트럼프 한번 해먹을 때 했던 게 뭐예요? 미중 무역전쟁이죠.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중국 때려잡고 자국 중심주의적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당선되면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60%에서 100% 때린다고 했죠. 왜? 중국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미국은 G2를 내버려 두지 않는 나라입니다. 특히 민주당보다 공화당 정권에서 G2를 철저히 때려잡던 나라예요. 그래서 보면은 소련 왜 무너졌어요? G2였는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때려잡아서. 일본 왜 무너졌어요? G2였는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때려잡아서. 중국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뭐예요? 중국이 G2로 올라왔을 때 때려잡아야 되는데 마침 그때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다. 중국이 이때 미국 국채를 왜 샀겠어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고
너네 채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네 빚쟁이야. 내가 네 채권자야. 넌 채무자고. 공격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나라들 때려잡을 때 미국이 항상 자국 중심주의적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 지금도 트럼프가 지지율은 낮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도 선거인단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하겠냐. 그러면 이렇게 항상 때려잡을 때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달러 대학살이 나왔다. 자, 보세요. 이때 플라자 합의로 쭉 떨어뜨렸죠. 이게 일반적인 달러라고 달러 대비 엔화 가치라고 생각하고 자산 가치를 마구 올렸죠. 요만큼만 올랐는데도 대학살이 났어요. 일본 경제가 왜 무너졌을까요? 일본 경제가 무너진 이유는 플라자 합의 때문이 아닙니다.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의 자산 가치가 폭등을 하면서 버블 경제가 생긴 거고, 이 버블 경제가 바젤 1이 도입이 되면서 일본 경제 붕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플라자 합의가 85년도에 도입됐는데 이때부터 91년도까지 거품이 쌓이고 바젤 1이 도입이 되면서 거품 경제가 무너졌다. 이게 워낙 거품이 심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 온 거고, 그러니까 거품이 심하니까 잃어버린 30년이 온 거예요. 6년 만에 급등시켰으니까. 우리나라 몇 년 걸렸어요, 지금? 2014년 말부터니까 15년부터라고 따지더라도 지금 사실 21년까지 거품이었죠. 딱 6년. 1분 정도로만 끝낼 수 있었는데 요거 붕괴 막으려고 23년, 24년에 더 뛰었다. 붕괴가 얼마나 길어지게.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달러가 흡수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달러 환율이 쭉 떨어지는 이유는 이미 양쪽 다 깎아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만이면 달러 사두시라고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2, 3년이 뭐야? 21년 말에도 그 얘기 했었을걸요, 제가? 그럼 거의 지금 한 3년째 그 얘기 하고 있는데, 그때 달러 사고 그때 금 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대출 잔뜩 내가지고 집값 올랐네, 아가리 효과를 가지고 집값 올랐네, 팔리지가 않는데 거래량을 보면 나오는데, 그래 놓고서 뭐 맨날 폭락론자니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자산 못 모으게 한다더니 21년에 집 산 사람들 지금 와서 생각해봐라. 그때 금 산 사람들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 앞으로 환율은 당분간 굉장히 고환율이 유지가 될 겁니다. 미국에서 비컷 했다고 우리나라 베이비컷 따라 내렸는데 미국 비컷이 실수였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도 금리 내리지 말라 그랬어요. 인플레이션 잡혔어요? 물론 전보다는 많이 잡혔겠지만 이게 잡힌 거예요? 이 정도 가격 나가다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게 잡힌 거예요? 이 추세까지 맞춰주는 게 사실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은 낮은데 물가는 높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도 물론 약간 축소하긴 했지만 연장하는 거고. 결국에는 못 버티니까 전기세도 올라가잖아요. 전기세 올라가는 이유 뭐예요? 자영업자들, 기업들 죽겠다는데 자영업자들, 기업들 전기세 올리는 이유는 한전이 죽겠어서 그런 거죠. 그럼 경제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게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좀 냄비 근성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주가도 확 튀었다 확 떨어지는 거고 코인도 막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 막 붙었다 막 별 난리 다 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단타 치기 딱 좋으니까 단타만 치고 빠지는 거다. 단타 쳤다가 경제 안 좋아지면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주식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금투세 이야기 자꾸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금투세 때문에 투자 안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고 두 번째는 자산 비중이 주식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가치 투자를 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세 번째로 배당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이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가치 투자 안 들어오고 단타로 치고 빠지니까 딱 뭔가 이슈만 터지면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가속화될 거고. 삼성이 망해서 삼성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삼성이 망하지 않아도 외국인들이 달러를 빼갈 시기가 오니까 빼가서 그 여파가 크니까 삼성 위기설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자본 빠져나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외환 보유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환율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지 실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는 그때 줄었어요. 왜냐면 달러 팔았다가 달러 가치 올라갈 때 달러 팔았다가 달러 가치 떨어졌을 때 달러를 사야 되는데 그 돈을 테스 펑크난 거 메꾸는데 썼으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부가 방어할 수 있는 한계는 점점 더 줄어갈 텐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대선 전 기대 효과도 있지만요. 확정되고 나서 바뀔 부분은 얼마나 크겠냐. 근데 미국이 아예 중국을 대놓고 때리겠다고 하고 있는 과정. 이것은 미국이 양털깎기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양털깎기를 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게 됐을 때 중국이랑 가까운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IMF도 가까운 데서 우리나라까지 번져 왔었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커졌고 그래서 IMF 때처럼 외환보유고가 고갈날 정도까지 완전히 작살나진 않더라도 준하는 피해는 오지 않겠어요? 경제 체력이 약해졌는데?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금값이 올라간다는 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금이 실물 자산이고 실물 자산 대비로 달러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금은 가만히 있고 금은 한정되어 있죠. 연금술은 다 구라였고 금이라는 원소가 따로 있는데, 그렇다는 것 자체는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맞는 소리예요. 근데 달러 가치 대비로 원화 가치가 개작살이 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이게 원화만 작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변에 엔화, 위안화도 같이 작살나고 있죠. 그 이유는 큰 틀에서 같이 흘러가기 때문인데, 일본 지금 경제 괜찮아요? 중국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괜찮다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제가 금 아니면 달러를 계속 사두라고 한 거고,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진 모아둘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1,400원 돌파는 대선 이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